네, 슈팅스탁 1부 쇼미더스탁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김도원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시장과 종목 이야기 함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시장에서 무대를 뒤집은 종목, 특징주 알아보면서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앞서 전문가님께서 제시해드렸던 공략주들 AS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전 상한가, 오늘 또 새로운 전략 종목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이후에도 전문가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함께 하실 전문가님의 이름, 다비드 오늘 적어서 보내주시면 채팅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문자로 참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쇼미더스탁 함께 하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네, 먼저 오늘장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에 더해서 그동안 강세에 따른 차익 실현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3거래 연속으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이러한 분위기 이어받으면서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 초반부터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바로 반등을 해줬고요. 하지만 오늘 일주일 넘게 이어졌던 조정이 멈추고 반등을 해줬지만 상승폭은 크지 않았고 양시장에서 하락했던 종목이 상승한 종목보다 더 많았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오늘 테마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교육 관련주들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강세 흐름이 이어졌고요. AI나 로봇주들의 강세도 두드러지면서 오늘 루닛이나 T-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롭게 부각된 테마가 있었죠. 바로 흑연 관련주들이었는데 이 흑연이 전기차의 또 필수 소재로 전 세계에서 흑연 대란이 전망된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흑연이나 그래핀 관련주들도 움직임이 굉장히 강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코스피 지수 마감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4거래일 만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다만 오늘 장중 고점이 2,597포인트, 아직까지는 2,600선 아래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윗꼬리가 살짝 달리면서 0.43% 상승세로 2,593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흐름 확인해 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엇갈렸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매도를 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오늘 7거래일 만에 매수 우위를 보였습니다. 오늘 반도체의 대장주 두 종목의 흐름이 엇갈렸는데 삼성전자 쪽으로는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승을 했지만 SK하이닉스는 하락 마감을 했고요. 포스코 그룹주들의 강세 속에서 포스코홀딩스가 기관의 매수로 오늘장 3.5%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 마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는 오늘 3거래일 만에 반등을 했는데 반등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강보합권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 876포인트로 오늘 종가 형성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수급 흐름도 확인을 해보시면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지난 3거래일 연속으로 함께 매도를 하다가 오늘은 4거래일 만에 동반 매수로 전환된 모습이고요. 특히 2차전지 소재 대장주들 에코프로, BM, LNF 이러한 종목들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오늘 대장주들 함께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까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락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 반등을 했습니다. 전약 후강 장세로 1294원까지 또 오르는 모습이었는데요. 최근에 70원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 번 더 급반등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 94원으로 오늘 장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 이렇게 마감 시황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네, 목요일 쇼미더스탁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또 시장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할 텐데 일단 오늘 시장이 살짝 좀 반등을 해줬거든요. 오늘 시장 한마디 먼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 오늘 시장을 뭐 한마디로 표현한다라고 하면은 뭐 흥진비례 같은 뭐 그런 이제 시장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시장은 뭐 수치로는 좋은 시장이 나오긴 했지만 체감하는 시장은 별로 좋은 시장은 아니었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많이 빠지면서 급락을 하기도 했고요. 이제 흥진비례 같은 경우는 뭐 즐거운 일이 지나가면은 뭐 슬픈 일도 돌아온다. 그래서 세상 일들이 이렇게 이제 순환이 된다 이런 말인데 우리 주식 시장도 뭐 이렇게 이제 흥진비례와 같이 좀 뭐 여러 가지 이제 흐름들을 좀 번갈아 가고 순환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리가 이제 5월 달과 그다음에 6월 뭐 초중순까지는 좋은 증시가 이어졌었죠. 거기에는 이제 주식시장에 우리가 기대할 만한 그런 모멘텀들과 일정들이 존재를 했었죠. 6월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동결에 대한 의견들이 굉장히 좀 가까워지고 그동안의 고금리 시대에 굉장히 좀 주식시장에서 좀 지루한 흐름들을 좀 많이 겪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좀 가져갔었고 실제 6월 FOMC에서는 뭐 동결을 이번 달에 하긴 했지만 파월 연준 의장은 2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뭐 좀 이후에 매파적인 그런 발언들을 좀 진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6월 FOMC가 끝난 이후부터 뭐 어떻게 보면은 동결에 대한 기대감들이 재료가 소진이 됐고 그다음 7월 FOMC를 바라보는 시선들은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남겨놓고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상승 모멘텀이 좀 많이 떨어진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7월 달에는 기대하는 부분들보다는 금리 인상의 또 강도와 멘트들이 좀 세게 나가면 어떨지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우려감으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최근에 6월 달에 올랐었던 그런 상승분들을 그냥 야금야금 좀 뱉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미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분위기들이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데 우리 증시도 뭐 마찬가지로 뭐 코스닥의 변동성도 굉장히 좀 커진 상황이고 하방을 이제 좀 다지고 있는 그다음에 누르는 구간에서는 부담이 좀 많이 되죠. 특히나 이제 어제 그다음에 오늘 개장 초에는 그런 느낌들을 좀 많이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 이제 뭐 다음 7월 달에 금리 발표가 어떻게 나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시장을 좀 멀리 보고 이번 하반기를 또 노려본다라고 하면은 증시가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은 충분히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또 메인 그런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뭐 실적 개선폭들도 충분히 좋은 상황이고 7월 달에 금리 발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 이후부터는 앞으로 이제 금리 동결이라던가 그다음에 긴축에 대한 종결 이런 기대감들이 시장에 다시 불러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수의 방향이 우리가 뭐 단기 파동 안에서는 오르락 내리락 이런 그림들이 나올 수는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 하반기까지의 시장 상승 추이는 계속해서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가 최근처럼 좀 재미가 없고 좀 눌러지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좀 멀리 보고 그다음에 긍정적으로 그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매수할 수 있는 뭐 기회로 보셔도 좋겠고요. 아니면 이제 시장이 오름내림이 확실히 방향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시장이 좀 저조한 시기에는 단기적인 매매를 같이 좀 병행을 하는 그런 전략들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오늘 뭐 시장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내용들은 없었지만 시장에 뭐 그냥 순리대로 좀 흘러가고 있고 그냥 재료와 일정 쌓여 있는 뭐 분위기들 여기에 맞춰서 지수는 좀 흘러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될 뭐 개별 종목이라던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던 기회가 왔을 때 또 좀 낮게 매수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전략과 그다음에 이제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오늘 1시간 동안 집중하셔서 즐겁게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시장이 강세가 나오면 또 매물 소화 과정, 또 숨고르기를 거쳐야 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이번 달에는 그동안의 강세를 조금 반납을 하는 모습이 연출이 되긴 했지만 길게 봤을 때 하반기에는 상승 모멘텀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상승 추세는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조정이 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전략도 함께 제시를 해드렸는데 그런 만큼 또 지금 접근이 가능한 종목들, 매수를 좀 고려해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방송에서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함께 또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도 본격적으로 또 무대를 뒤집은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 또 준비하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 종목으로 조선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사실 오늘 조선주들은 전반적으로 좀 밀리는 그림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을 뒤집은 종목은 아니지만 요즘 시장은 충분히 뭐 최근의 시장은 충분히 좀 뒤집어 놓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중에서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이 최근 들어서 최근 뭐 한 주, 두 주간의 상승률이 굉장히 좀 세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주식 썰전 방송을 통해서 혹은 뭐 지난주 방송을 통해서 조선주들은 요즘에 제가 어필을 좀 많이 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오늘 종목이 뭐 대체적으로 좀 늘리는 종목들과 밀리는 종목들이 제법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조선주들은 여전히 흐름이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외국인 매수 수량들도 그렇고 실제로 추이의 탄력이 굉장히 좀 세게 들어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조선주의 전반적인 흐름들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조선주가 뭐 작년 혹은 뭐 재작년부터 좋은 전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대세 사이클에 진입할 수 있다. 그다음에 최근에 뭐 들어오는 수주들과 그다음에 넘쳐나는 일감들이 굉장하다. 이런 내용들은 사실 뭐 2년 전에 혹은 뭐 이제 코로나 시즌에도 뭐 계속해서 좀 얘기가 나왔었는데 주가에는 반영이 잘 안 돼 왔었죠. 여태까지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빠르게 이제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뭐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2022년도까지는 시장이 굉장히 좀 암울했죠. 조선주, 해운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경기 민감주 네. 쪽에 속하기 때문에 시장을 그렇게 너무 이제 원웨이 하락하는 그런 시장 안에서 이렇게 좀 역행을 하기에는 조금 좀 부족했었던 그런 섹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2년 전 혹은 뭐 3년 전부터 수주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대감이 커지긴 했지만 그간 쌓아왔었던 적자폭들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제 보여줄 만한 그러니까 실적과 그다음에 재무제표 상의 퍼포먼스들이 바로바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제 조선주의 특성상 이제 뭐 수주와 발주를 따온다라고 하면은 그게 뭐 한 달 만에 배가 만들어져서 바로 거래대금하고 이런 느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쌓았었던 수주들을 뭐 계속해서 좀 이어가고 하면서 이제는 웬만한 우리나라 이제 뭐 탑 조선주들 안에 재무제표들이 분기의 영업 이익이 이제 흑자 전환을 한다라던가 과거에 쌓았었던 그런 일감들이 재무제표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런 그림들이 이제부터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눈에 보여지는 퍼포먼스로 좀 나오다 보니까 주가에도 이제 좋은 흐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들이 좀 잘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우리나라 3대 조선주라고 하면은 뭐 지금은 한국조선해양 뭐 아니면 삼성중공업 아니면 지금 차트에 나와 있는 하나오션 이런 종목들이 되겠죠.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분위기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올해 1분기 때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조선 그 수주를 받고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얼마나 이제 좀 활약을 했나 이런 내용들 데이터들을 좀 보니까 네.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9만 톤급 이상 뭐 LPG 운반선에서는 세계 점유율이 대략 한 66% 정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대형 컨테이너선 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대략 한 52% 정도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초대형 유조선 분야에서도 굉장히 또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면서 분위기를 굉장히 좀 좋게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지금 뭐 이번 1분기 혹은 뭐 지난 4분기 그 영업 그 실적의 포인트 뒤집어 놓는 그런 포인트들이 2분기 혹은 3분기, 4분기가 이어질수록 계속해서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렇게 서서히 올라가고 있는 실적의 터닝 포인트가 분기가 거듭될수록 저는 그 상승폭이 뭐 1차 곡선에서 2차 곡선 느낌으로 더 증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이 좀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시장과 역행하는 모습들이 나왔는데 저는 대세 사이클을 생각을 했었을 때는 이제 막 시작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선주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오늘 같은 경우는 시장이 좀 약간 좀 역설적인 느낌이 좀 들었는데 오히려 최근에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서 역행을 했었던 뭐 조선주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은 시장이 바닥에서 반등을 하는데 오히려 좀 힘을 빼는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도 지수가 빠질 때는 계속해서 올라가다가 오늘은 지수가 바닥에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오히려 좀 상승분을 좀 뱉고 오히려 많이 빠졌던 종목들을 좀 들어 올리려는 이런 시도들이 나왔는데 만약에 이런 뭐 반사익 급부의 흐름들이 잠시 보여지면서 주가가 좀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오히려
조선주 쪽의 매수의 기회는 항상 좀 열려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카타르 뭐 대규모 수주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남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규모가 대략 100억 달러 정도가 된다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발주하는 수주들을 우리나라 3대 조선사가 나눠 가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라는 기사들도 뭐 단기적인 모멘텀이 계속해서 네.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라고 한다면은 뭐 삼성중공업, 그다음에 뭐 하나오션, 그다음에 뭐 HD 한국조선해양 이쪽을 이제 좀 탑 종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방송을 통해서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을 한번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뭐 좋은 시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목표가는 더 높은 곳을 바라보고 있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완성업체들이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조선 기자재 업종들 그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에 분위기가 굉장히 좀 좋습니다. 네. HSD 엔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상승세가 계속해서 좀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기자재 쪽에서는 지금 대장 역할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안에서 아직은 덜 올랐는데 좀 후속이 될 수 있을 만한 좀 관심주들을 좀 몇 개 안내를 해드린다라고 하면은 네. 첫 번째는 STX 엔진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네. 뭐 HSD 엔진이랑 뭐 비슷한 부류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바닥을 횡보하는 기간들이 상당히 길었죠. 근데 최근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들이 제법 많이 들어왔었고 바닥에서 반응을 괜찮게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STX 뭐 그룹주들의 움직임도 최근에는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오늘은 뭐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바닥에서 위쪽을 두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또 특징주 중에 하나가 일승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보시면은 최근에 반응들이 좋죠. 변동성이 좀 제법 잘 나오고 그다음에 약간 좀 테마주 성격으로 뭐 상한가도 한번 나오고 분위기를 좀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최초의 상한가 이후에 바닥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 횡보하고 그다음에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이런 윗꼬리 패턴들이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위쪽에 있는 매물들을 계속해서 주포들이 좀 소화를 해내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비록 좀 눌러주긴 했지만 거래량의 부담감이 좀 없는 상황이었고 다른 조선주처럼 뭐 외국인과 연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하는 그런 수급은 아닌데 분위기들이 이어지면은 약간 좀 테마성으로 단기적인 폭발이 좀 가능한 종목은 이 일승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키워드로는 조선주 종목들을 안내를 해드렸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조선주 관련된 종목들을 포트에 하나 정도는 꼭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한번 눈여겨보시면서 나한테 맞는 종목이 하나 있는지 꼭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무대를 뒤집은 종목으로는 조선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사실 뭐 수주나 실적 개선 기대감 이야기들이 예전부터 좀 나오기는 했는데 워낙에 이 수주가 또 실적으로 반영되는 시점에 차이가 있기도 하고 경기 민감주이다 보니까 움직임이 좀 더디다가 최근에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세 상승의 초입으로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해드렸고요. 카타르발 수주 이슈도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 조선주와 더불어서 기자재 관련주들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는데 STX 엔진이라던가 또 일승 같은 종목들 하나하나 설명드렸으니까요. 관심 있게 보시면서 하반기에 또 공략해 볼 만한 종목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조선주 먼저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으로 또 어떤 종목 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팜스토리는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방송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윗꼬리 패턴으로 설명을 드렸던 종목이죠. 요즘에 제가 그 썰전 방송을 통해서 강의해드리는 윗꼬리 패턴 포착 종목들이 제가 제시드리는 상한가 도전주보다 더 잘 가고 더 급등이 잘 나와서 네. 좀 민망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확실히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뭐 이런 기술적인 분석을 통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효과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사료주들이 오전장에는 분위기들이 다 좋았고 그다음에 그중에서는 이 팜스토리라는 종목이 흐름을 좀 이끌었습니다. 결국에는 다른 사료주들은 대밀리고 그다음에 상승분을 뱉긴 했지만 저는 여전히 뭐 이쪽의 분위기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사료주가 처음에 이제 바닥에서 부각을 받았었던 거는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쪽에 이제 뭐 트러블이 좀 있으면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이 뭐 처음에는 뭐 연장이 되네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연장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서 약간 좀 뭐 위반을 하는 그런 그 행위들이 좀 부담이 되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모멘텀으로 작용을 돼서 굉장히 좀 좋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곡물주 쪽의 모멘텀들이 조금씩 더 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다음 미국 쪽에서는 이제 뭐 몇 년 만에 뭐 대략 한 60년 만에 흉작이 이어지면서 오늘은
종목들은 이제 뭐 밀가루라던가 밀리라던가 곡물 가격 등에 이제 실제로 좀 반영이 되었다 이런 우려감들이 오늘 테마를 좀 일으키는 중요한 좀 요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흐름들을 보면은 팜스토리가 과거에 이제 첫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나왔었을 때는 테마로서 굉장히 큰 부각을 받았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바닥에서 다시 야금야금 힘을 좀 모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재건주 쪽에 뭐 반짝이는 그림들도 있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굳이 뭐 반대급부를 움직일 그런 뭐 상반되는 테마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뭐 곡물 가격에 관련된 다른 모멘텀들도 붙고 있기 때문에 이 사료주들은 뭐 야금야금 변동폭이 하루하루 변동폭은 굉장히 좀 클 수는 있겠지만 꾸준하게 한타씩은 좀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팜스토리는 여전히 뭐 분위기가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팜스토리를 사료주 쪽으로 해석하지 않고 다른 쪽 테마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제 뭐 소고기 가격 관련된 뭐 인상 관련된 모멘텀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최근에 뭐 미국의 뭐 흉작 이슈도 그렇고 일본에서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내용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올해 여름부터는 이상기후가 좀 예상이 된다라고 하면서 글로벌적으로 뭐 엄청난 폭우라던가 네. 아니면 엄청난 폭염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된다라는 뉴스 기사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항상 여름이 되면은 뭐 역대급 폭염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긴 하지만 올 여름은 조금 더 힘들 수 있다라는 관측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모멘텀들은 뭐 닭고기라던가 돼지고기 사료주들 이런 쪽에서는 뭐 충분히 모멘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뭐 팜스토리가 뭐 하루하루 변동폭은 좀 크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과 같은 오늘과 같은 이런 큰 상승과 하루 만의 슈팅들은 제법 많이 나아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팜스토리라는 종목을 준비를 하실 때는 네. 시끄러울 때 사지 마시고 조용할 때 남들이 관심을 좀 안 가지고 있을 때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게 이 종목이 지금 당장 퍼포먼스가 나오진 않았지만 위쪽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차트에 단서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윗꼬리는 툭툭 나오는데 거래량이 없는 음봉들이 그다음에 차트가 깨지지 않는 선에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런 이제 단기 매매와 오늘과 같은 한타를 노리면서 한 번씩은 뭐 재접근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팜스토리와 더불어서 네. 뭐 한탑이라는 종목이라던가 아니면은 대표적인 뭐 한일사료라는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도 비슷한 추이를 만들고 있고 차트의 위치는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돌려보시고 눈여겨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무대를 뒤집은 종목은 팜스토리였습니다. 사료주뿐만 아니라 돈육이나 육개주 여러 가지 또 모멘텀 여러 가지 이슈로 엮일 수 있는 종목인데요. 다만 매매하실 때 좀 참고하실 부분이 이런 종목들은 이제 이슈가 나와야 움직이고 단기적인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잠잠하실 때 매수를 하신 다음에 단기 변동성을 좀 활용해 보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또 무대를 뒤집은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세 번째 종목은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 3월 달, 4월 달에 굉장히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던 정말요? 제가 사랑하는 섹터가 이제 몇 개가 있는데 사랑하는 섹터요. 네. 그중에서는 이 제가 자동차 혹은 뭐 아. 이제 자동차 부품주를 강조를 좀 많이 드렸었고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좋은 결과치를 많이 내기도 했었죠. 사실 오늘 뭐 현대차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대를 뒤집을 정도의 캐파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은 좀 밀리기도 했었고 네네.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지수가 많이 급락하고 빠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맞아요. 충분히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줬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현대차와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가 사랑했었던 그런 자동차 부품주들을 다시 눈여겨볼 타이밍이 충분히 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우리 시장의 흐름을 좀 한번 볼게요. 제가 네. 아까 시장 얘기를 하면서 우리 증시에 상승 모멘텀이 제법 소진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은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시장을 끌고 가는 주도 섹터들이 좀 많아지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웬만한 종목들은 하향 추세를 좀 밟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증시가 그러니까 시황적인 모멘텀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빠른
뭐 반등이라던가 강세를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만약에 이제 뭐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뭐 미국에서 엔비디아라던가 아니면은 테슬라라던가 이런 최근에 비이상적인 뭐 엄청난 폭등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다시 한번 뭐 고점을 뚫어주면서 거기에 대한 분위기가 우리나라의 뭐 에코프로라던가 삼성전자한테 와준다라고 하면은 뭐 수급 쏠림 현상으로 인해서 지수가 뭐 조금씩 올라가는 거 뭐 그런 부분들밖에 기대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뭐 상승 모멘텀이 소진이 되다 보니까 새로운 테마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증권사 쪽에서는 지수가 이렇게 재미없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을 때는 그러니까 좀 뭔가 믿고 매매할 수 있는 실적주에 대한 강조를 굉장히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테마주의 수급 쏠림 현상이라던가 아니면은 확실하게 믿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실적 개선주들 이런 것들을 봐야 되는 그런 시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2분기 실적 시즌이 또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의 많은 업종들, 대표적인 업종들 중에서 실적으로 비빌 수 있는 섹터는 사실 지금 배터리 쪽, 그다음에 완성차 쪽, 그다음에 뭐 제가 최근에 강조드렸던 조선주 쪽, 이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직까지 반도체 쪽에서의 실적은 아직까지는 뭐 기대하기는 좀 그렇고, 반도체는 이제는 뭐 기대감을 모멘텀 쪽에서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실적 시즌이 다가옴에 따라서 네. 이제 다시 한번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좀 만들어진 것 같고, 뭐 현대차랑 기아차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흐름을 좀 다시 하면서 실적 기대주로는 뭐 여전히 또 매력적인 종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그 실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추세를 바꿀 수 있는 이런 액션들은 저는 상당히 좋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러니까 어제 이 현대차가 상승을 하면서 현대차가 약간 뭐 미래 뭐 투자 계획이라든가 비전 발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그래서 뭐 앞으로 10년간 109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라는 뭐 굉장히 좀 좋은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현대차랑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종목들은 바로 또 반응을 보여주고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추이를 바꿔놓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 현대차랑 기아차가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현대차에 납품을 하는 뭐 부품주들이라던가 뭐 관련된 종목들을 우리가 다시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죠. 저는 이 3월 달부터 부품주 얘기를 했었을 때 딱 세 종목을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화신, 두 번째는 현대공업, 세 번째는 SL. 다 우리가 이제 같이 또 지난번에 수익을 열심히 잘 냈었던 그런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의 터닝 포인트도 지금 뭐 다시 좀 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와 같이 또 좋은 결과를 내셨던 분들은 그때 우리가 좋은 결과치를 냈었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눈여겨볼까? 현대차 다시 분위기 좋아지고 있는데 그때의 분위기가 다시 돌아올까? 이런 기대감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방송을 통해서 현대차와 기아차 얘기를 할 기회가 좀 더 많이 생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으로도 좀 눈여겨볼 그런 이제 업종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뭐 현대차, 기아 관련된 내용들, 뉴스들, 그다음에 최근에 뭐 수급들 아니면은 차트의 분위기들 이런 거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현대차였습니다. 이제 5월 고점 대비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나오기도 했고, 이제 다시 조금씩 이슈도 붙고 있는 상황인데, 투자 계획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이제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 모락모락 또 피어나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이 현대차 그리고 또 관련 부품주들을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볼 구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현대차까지 오늘 세 종목, 우대를 뒤집은 종목들 특징 중 통해서 확인을 해봤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들어올 수 있는 방법, 문자와 QR코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다비드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들어올 수 있는 링크 저희가 문자 답장으로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또는 여기 보이시는 QR코드 휴대폰 카메라로 대주시고요. 참여 코드 1279 누르셔서 바로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8시부터는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주제로 방송 준비하셨을까요? 네, 뭐 제 온라인 무료 방송의 주제는 뭐 항상 동일합니다. 좋은 네. 종목 잘 안내해드려서 우리 다 같이 좋은 수익을 내자. 이런 뭐 취지로 또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이번 월요일 방송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을 좀 집중을 해가지고 관련된 종목을 하나 제시를 해드렸죠. 뭐 다른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또 시원하게 또 한 방울 쏘아주면서 또 좋은 결과치를 이번 주에도 또 같이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시장이 좀 부담이 되죠. 뭐 최근에 많은 종목들이 좀 조정이 나오기도 하고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정이 나오면은 꼭 더 매수를 해야 될
혹은 뭐 이제 오늘 제가 조선주라던가 아니면 오늘 뭐 현대차 관련된 부품주들을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그 원픽 종목들이 또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잘 골라왔고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골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시해드린 종목은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단기적인 접근도 좋지만 아래쪽에다가 제가 2023년도의 인생 종목이라고 네. 이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올 하반기까지 보다 좀 높은 수익률을 쌓아가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오늘 또 온라인 방송에 또 오셔서 이후에 더 좋은 정보들을 받아가시고 저랑 같이 또 좋은 결과치를 계속해서 좀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정이 곧 기회다. 이렇게 조정이 반가운 종목 오늘 또 탑3 온라인 무료 방송에서 공개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8시부터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다비드 전문가님 사진이 보이실 거고요.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8시부터 클릭하시면 바로 참여가 가능하니까요. 8시에 누르시고 들어오셔서 방송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죠.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오늘 또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시해드릴 예정인데요. 이 힌트 듣고 어떤 종목인지 정답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역시 8시에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 그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분들께도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무대를 뒤집은 종목 정리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코너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앞서 방송에서 제시해드렸던 종목들 또 수익률도 확인해보고 앞으로도 어떤 전략으로 대응해보면 좋을지 점검을 하나하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 웨이버스입니다. 오늘 이 종목이 이제 상한가로 마감을 했거든요. 자, 어떻게 볼까요, 전문가님? 네, 뭐 사실 웨이버스는 좀 예전 종목입니다. 예전에 네. 우리가 잘 사서 잘 먹고 잘 팔았었던 그런 종목인데 네. 뭐 그 이후에는 뭐 조정이 좀 다시 나오고 뭐 시장에서 다시 소외되고 관심이 좀 없고 이렇게 이제 좀 흘러가다가 오늘 상한가를 보여줬어요. 개별적인 호재가 좀 뜨면서 오늘 거래량이 다시 한번 터지는 그림들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뭐 과거에 매수했었던 위치는 이런 위치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급등 이후에 조정 이후 새로 이제 부각이 되는 위치가 만들어졌죠. 근데 오늘 정부에서 국가 차원에서 그 디지털 트윈을 구성을 한다라는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웨이버스가 과거에는 뭐 이제 뭐 메타버스의 테마주들과 같이 좀 올라갔지만 오늘은 어떻게 보면 디지털 트윈이 뭐 비슷한 뭐 개념이긴 하지만 다른 메타버스 그다음에 뭐 VR 관련된 종목들을 제끼고 혼자서 이제 좀 독주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나온 모멘텀은 저는 약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지난번 좋은 수익을 냈었던 이후에 가격 조정도 충분히 떨어졌고요. 가격 조정 다 떨어지고
그 처음에 제시한 이런 이제 매물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제 오랜 기간 또 횡보를 하면서 거래량을 터뜨려 줬거든요. 그래서 뭐 디지털 트윈이라는 뭐 재료도 앞으로 뭐 미래 먹거리로 충분히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뭐 기술적으로도 횡보하고 과거에 이제 윗꼬리를 만들어 놨었던 이런 그 돌파 구간들을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때 이제 우리가 좋은 수익을 냈었던 웨이버스, 추억의 웨이버스를 다시 한번 눈여겨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물론 오늘 상한가가 나왔기 때문에 내일 뭐 시초가에 달려드는 거는 굉장히 좀 무모한 행위가 되겠죠. 근데 적어도 얘가 다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략 1,600원 부근에서의 뭐 박스 혹은 지지선만 지키는 그림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거래량이 없는 음봉 매수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새롭게 부각이 되고 다른 종목들을 다 제치고 독주하는 모습들은 충분히 매력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뭐 최근에 과거에 수익을 냈다가 다시 또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뭐 제시해드렸던 종목들이 다시 튀어가고 이런 그림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웨이버스는 거기에 이제 후속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쪽에는 등록을 좀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앞으로 뭐 다음 주든 방송을 진행을 하면서 좋은 타점이 오면은 제가 중간중간에 AS를 해드리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추억의 웨이버스를 다시 볼 때가 됐다라는 또 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이제 언제 또 접근이 좀 가능할지 계속해서 방송 또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이제 메타바이오메드인데요. 이 종목은 이제 5월, 6월 들어서 정말 급등세가 무서운 종목입니다. 메타바이오메드 좀 보유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전문가님? 네, 뭐 사실 제가 메타바이오메드는 AS를 요즘에 뭐 계속 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은 제가 왜 이 종목을 AS로 갖고 왔는지 아실 겁니다. 네.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자, 이 종목은 세 자리 목표 수익률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고, 언제 뭐 세 자리가 달성이 될지 뭐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번 주 뭐 화요일 날 또 급등을 좀 잘 해주면서 제가 목표했었던 100% 이상의 세 자리 수익률이 네. 좀 잘 달성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많이 올라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뭐 내일 당장 급락이 나오고 뭐 음봉이 깊게 나온다 하더라도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당연한 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까지 흐름과 방향을 본다라고 하면은 차트와 흐름과 시세가 아직까지는 뭐 죽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이제 좀 비상적인 상승 종목들이 충분히 많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또 5,000원 부근의 전고점을 뚫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넘겨주면은 힘을 좀 더 붙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뭐 전략 매도는 좀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이 종목을 좀 보유를 하고 그다음에 끈질기 가져와셔서 지금 뭐 세 자리 수익을 챙기신 분들이 계신다라고 하면은 네. 뭐 적어도 100% 넘기는 구간에서는 뭐 분할 매도는 지금 당연히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추세가 이제 꺾이는 그다음에 마지막 익절 구간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들은 저는 대략 한 4,150원 정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 선에서는 뭐 좀 잔량과 그다음에 소액들을 좀 남겨놓고 대응은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분할 매도 조금씩 또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익절가루는 4,150원 정도 라인으로 잡아드렸습니다.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메디아나인데요. 메디아나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이제 제시해 드린 지는 좀 시간이 된 종목인데 최근에 다시 올라오면서 또 전고점 가까이 갔던 종목이네요. 어떻게 볼까요? 아, 네, 맞습니다. 제가 앞서서 뭐 웨이버스와 같이, 그러니까 메디아나는 과거에 또 좀 잘 매도가 된 종목인데 네. 최근에 분위기들이 좀 좋아졌죠. 그래서 메타바이오메드를 AS 해드리면서 이 흐름을 보고 최근에 올라오는 메디아나의 바닥 돌파를 보라고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뭐 조정이 나와서 뭐 어떻게 보면은 뭐 부담이 되는 위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의 주봉이라던가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이 종목이 지금 과열됐다라고 보기에는 뭐 좀 애매한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이제 지난번의 언덕과 그 언덕을 다시 갖다 붙이면서 좀 올라서는 그런 기세고, 그러는 상황 안에서 뭐 메타바이오메드라던가 동종 뭐 의료기기 관련된 종목들은 시세가 여전히 좀 좋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다시 한번 전고점 돌파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거기에서부터는 추가적인 힘이 붙어질 수 있는 더 좋은 맥점 구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메디아나를 좀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대략 한 6,200원 정도까지 돌파가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조금 더 강한 시세를 한번 좀 기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디아나도 마찬가지로 사실 한번 조정이 좀 깊게 나와서 지금 찍혀 있는 수익률들은 과거에 이쪽 언덕에서
잡혔었던 수익률들인데 저는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다라고 하면은 수익률의 좀 앞자리가 뭐 1에서 2로, 2에서 3으로 바뀌기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눈여겨보시고 저는 요거를 좀 더 지켜보자라는 네. 관점에서 오늘 AS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메디아나 6,200원 돌파하게 될 경우에는 또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는 부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 이제 또 조선주입니다. 삼성중공업 앞에서 또 조선주 얘기하실 때도 강조해 주셨던 종목이잖아요. 어떻게 볼까요? 네, 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AS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삼성중공업은 뭐 빠른 종목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 시청자분들께 일봉 차트를 보지 마시고 주봉상, 월봉 차트를 보면서 좀 묵직하게 좀 가져가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삼성중공업과 뭐 그다음에 HD한국조선해양이 오늘은 오랜만에 좀 눌리는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눌림 구간들과 음봉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종목을 매수의 기회로 보셔도 충분히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중공업의 월봉상 차트고요. 오늘 특징주로 잡아드렸던 하나오션이라는 종목의 월봉 차트입니다. 최근에 일봉 차트가 많이 올랐다라고는 하지만 그동안에 이 조선주들의 사이클들이 굉장히 좀 암울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대세 사이클이 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월봉 차트가 이 정도 올라간 걸로 끝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선주들도 우리가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라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멀리 있는 뭐 주봉상, 월봉상 차트를 보면은 아직까지는 시세가 충분히 더 나올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도 전략 함께 확인해 보시고요. 다음 종목은 SL입니다. SL도 앞서 또 언급을 해주셔서 이 종목도 답이 정해져 있을까요, 전문가님? 네, 맞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고요. 네. 아까 제가 현대차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과거에 우리가 좋아했었던 자동차주들을 다시 한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위치인 것 같다. 우리 네. SL 차트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네. 뭐 현대차의 분위기를 당연히 관련 부품주들은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가 수익 냈었던 구간 이후에 다시 조정들이 나왔었고 그다음에 다시 디디면서 돌파하는 뭐 이런 거래량이 실린 양봉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SL은 요즘에 증권사 리포트에서 좀 부각이 좀 많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부각이 되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 시즌이 다시 도래를 하면서 실적주들이 굉장히 좀 무게감을 더 무겁게 가져갈 수 있는 시즌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중에서 이제 개별 종목 중에서 2분기 실적 개선폭이 좀 세게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일까 이런 부분들을 찾을 때 많은 증권사들이 SL을 좀 강조를 좀 많이 하고 주목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뭐 결과를 봐야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뭐 실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과거에 우리가 좀 좋은 수익을 냈었던 것처럼 또 좋은 결과들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SL은 뭐 그런 관점에서 뭐 과거에 수익 냈었던 거 짧게 수익 냈었던 거 말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준비해서 추가 수익을 한번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위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SL도 다시 한번 새롭게 또 매수 관점에서 또 진입 시점을 노려보시면 좋겠고요. 다음 종목은 서플러스 글로벌입니다. 이게 이 종목이 또 가장 또 최근에 제시드렸던 종목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어떻게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뭐 아쉽지만 서플러스 글로벌은 지금 좀 빠졌습니다. 좀 밀리고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좀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뭐 아직 뭐 과열이 되어 있는 위치에서 우리가 타이밍을 잘못 잡은 것도 아니고 네. 최근에 조정이 나온 이유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뭐 시장을 같이 대응하고 보셨다라고 하면은 뭐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은 뭐 지금 충분히 다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주봉이나 월봉상 차트에서도 부담스러운 뭐 이탈이치라던가 뭐 거래량을 동반한 하락세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는 그대로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뭐 미증시가 어떻게 또 반응을 하냐 아니면 거기서 엔비디아가 어떤 활약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모멘텀이 좀 갈릴 수는 있겠지만 지금은 뭐 과거의 매집의 흔적들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이 없이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서는 매수 준비를 하는 위치가 맞다라는 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빨리 좀 좋은 그림이 나오면 좋겠지만 네. 아직은 좀 더 기다려보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뭐 서플러스 글로벌은 제시드린 지 또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 종목이기도 하고 시장에 영향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수 앱시스입니다. 이수 앱시스는 이번 주 화요일에 한번 또 급등이 나왔었네요. 이 종목 네. 이제 어떻게 볼까요?
네, 이수 앱지스는 우리의 좀 속을 살짝 좀 속였었던 그런 종목이죠. 제가 지난번 AS를 해드렸을 때는 네. 여기 이제 주요 구간들이 이탈이 되면은 손절을 대응을 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기술적인 지지들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한번 기다려보고 만약에 이탈이 되면은 더 좋게 복수를 해드릴 테니까 좀 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뭐 다행스럽게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조정 이후에 이제 급등이라서 하루에 뭐 23%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는데 좀 눌렸던 구간들 감안해서 그 제시드렸던 뭐 두 자리 수익률은 충분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윗꼬리 패턴을 설명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만들어 놓은 차트보다는 상승률이 좀 덜 나왔다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제 수익을 내줄 때는 뭐 충분히 좀 빠르게 가지고 가는 게 좋겠죠. 제가 노란톡에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매도 타이밍을 당일 급등해서 잘 잡아드렸기 때문에 함께하고 관심 있게 보셨던 분들은 충분히 잘 걷어드렸을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뭐 매수가보다는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 종목을 앞서서 AS 해드렸던 종목들처럼 다시 관심을 가지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깔끔하게 익절하고 그다음에 뭐 미련 없이 끝내고 네. 그다음에 또 새로운 종목에 집중을 하자라는 취지에서 오늘 또 AS 종목으로 또 가져왔고요. 수익을 내신 분들, 그다음에 네. 기다리셨다가 또 잘 대응하셔서 이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다음 종목에서도 또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수 앱지스는 수익 실현 전략까지 자 이렇게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의 전략주들 AS 모두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준비한 이벤트들도 함께 참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 있을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에서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저희가 알려드릴 예정인데요. 힌트 들어보시고 어떤 종목인지 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또 8시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 오셔서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커피 쿠폰 또 선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전략 종목 또 어떤 종목일지 힌트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사실 힌트를 들으시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다 좀 아시지 않을까. 오늘 쉬운가요?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은 네. 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또 같이 무료 방송 통해서 잘 매수하셨던 분들은 뭐 40% 이상까지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제 제가 다시 가지고 왔어요. 제가 원래 좀 집착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닌데 주식을 할 때 확실한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속 뭐 기회를 엿보고 집착을 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실적 시즌에 맞춰서 최대 기대 섹터가 되는 그런 분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종목이 과거에는 제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실적주 느낌으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더 센 무기를 장착을 하고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쪽에서의 본격적인 움직임들이 사업 확대의 내용들이 좀 붙어지면서 시장에서 좀 분위기를 잘 탈 수 있는 음극재, 전고체 아니면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그 충전 인프라 이쪽 관련해서도 사업 확대가 이어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 공장 개설한 것들이 이제 또 매출 캐파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좋은 모멘텀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최근에 그 109조 투자라는 어마어마한 발표를 했죠. 거기에서 최대 수혜가 어떤 종목한테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당연히 이 종목을 봐야 된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이 종목을 2023년도 제가 오늘 무료 방송의 주제를 2023년도의 인생 종목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네. 제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던 종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만큼 자신 있는 종목이 이 탑3 종목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제가 종목명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그다음에 뭐 중요한 거는 가격 전략과 우리가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우리 시청자분들은 참여하셔서 꼭 이제 같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의 뭐 기술적인 흐름들, 이 종목의 지금 현재 화면은 주봉상 차트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같이 좋은 결과를 냈었던 위치는 여기고요. 그다음에 거래량 없는 조정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숨고르기, 그다음에 다시 한번 시동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거래량과 돌파봉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과거에 올라갔었던 이 전고점을 뛰어넘는 자리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보면 좋겠죠. 그래서 좋은 상승 여력들이 남아있는 종목이니까 오늘 꼭 확인하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앞으로의 매매에 꼭 참고를 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잠시 후 8시부터 있을 온라인 무료 방송, 이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 들어오셔서 다비드 전문가님 바로 사진 밑에 있는 이 참여 버튼 누르시고서 8시부터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참고하기 위한 정보이고요. 투자 판단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슈팅스탁 일부 쇼미더스탁은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